이대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저번에 오셔가지고 내용이 좀 겹치실 수도 있는데 길지 않게 딱 컴팩트하게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만 짧게 해드리면 지금 작년에 이제 제가 갑자기 온라인에서 붐이 돼가지고 한 4개월 정도 2만 명 정도의 이제 이용자가 생기면서 연락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3개 회사가 연락이 왔었는데 결국에 이제 선택한 이제 회사가 오르빅 클래스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잘 모르실까봐 왜 굳이 이 선택을 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어머님들께서 아니면 아버님들께서 직접 아시는 인간 구조랑 강사들이 접할 때 어떤 그 계약사항이 달라서 결국 선택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3개 회사가 왔는데 셋 중에 2개는 이제 아시는 3사 중에 2개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셋 다 왔으면은 이제 제가 좀 당당하게 말할 뻔했는데 하나가 빠져가지고 2개만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것보다 어제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아니고 2친구죠. 2친구가 치대랑 한의대를 붙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어필이 좀 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PPT 이미 보내버려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인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어필 겸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강에 들어간 배경 자체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진짜 막 너무 많아요. 강사분들이 어머님들도 뭐 아버님들도 이 학원 저 학원 가면 강사도 우르르 있고 뭐 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다른 얘기 같고 뭐 본인이 맞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올곧게 기출문제 가지고 좀 민 어떤 트렌드가 올 한 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선의 이목을 집중받으면서 어쨌든 이용자가 저 정도 달성했었다라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파일이 좀 깨져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2가지 포인트를 학원을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인지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인지를 하실 때 뭐 굳이 저의 수업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뭐가 어울리고 누구에게 뭐가 어울린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기준은 상위권과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을 좀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이 지금 중계동이지 않습니까? 제가 강사를 데뷔한 이래로 대치동을 떠난 적이 없는데 대치동 감성과 중계동 감성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죠. 약간 명품처럼 좋은 회사, 유명한 회사면 뭐 실질적으로 품질, 뭐 가죽이네 뭐네 이런 거 모르더라도 그냥 뭐 지들이 유명하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처럼 약간 상위권이 분포하는 학원들이 대치동 강사분들이거든요. 근데 대치동에서 그 마감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강생 비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1등급 애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전국의 4%예요. 근데 4% 중에도 모든 애들이 서울에 올라오는데 그 와중에 대치동에 몰린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150명 정도가 정원이거든요. 한 반에 맥시멈이. 근데 그 중에 뭐 한 고정 1등급, 한두 번 1등급이 아니라 맨날 1등급은 한 20명 될까요? 그럼 나머지 한 130명, 이 인원은 뭐냐? 그 친구들의 대부분 이야기들은 그냥 잘하는 애들이 다니니까 내 옆에 96점 있으면 똑같은 거 듣는데 나도 96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가능 세계에 대한 이제 꿈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자료가 뭔가 대기도 100번인데 뚫어가지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남들도 원하는 게 나에게도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1등급 친구들은 수업 자체가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보통의 강의를 때려 넣었을 때 그 친구들은 이미 아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예 안 듣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지칭해서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인강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1등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매우 유명하신 분. 그분이 대치동에 수업을 깔았는데 바로 폐강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 니즈가 없어요. 너무 아는 것보단 좀 특별하고 약간의 그 대학 수학 가미해가지고 짧게 빠르게 푸는 남들보다 화려함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중상위권 친구들은 절대 그걸 선호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도 그렇지만 많은 강사분들이 말을 엄청 잘하시거든요. 잘 녹여내가지고 수업에 앉아있다 보면 내가 1등급이 아니어도 저 좀 멋있는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체감을 많이 가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업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풀어내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에 내가 배운 걸 적용시키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상위권 친구들은 수업에서 이해하더라도 혼자 할 땐 이게 아이의 활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96점이니까 똑같은 이유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등급을 반올림도 아니고 그냥 슈퍼 올림 해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물론 이게 좋죠. 내가 1등급 출신이야 이러면 기분은 당연히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1등급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내가 1등급이어서 받아야 될 수업의 콘텐츠가 있고 1등급이 되기 위해 받아야 될 수업이 있는데 학생들이 내가 고1 때 모의고사 4번을 봤는데 1등급 한 번 나온다? 이거 아니면 내신에 1등급 한 번 나온 걸로 나 1등급이야. 얘도 1등급인데 나도 1등급이야. 근데 오늘 본 시험이 점수가 안타까운 건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아니면 친구가 다리를 떨어서 이유는 항상 사후적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그냥 강제로 찍어 눌러서 이거 들으면 내 친구 잘하니까 얘도 잘하니까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라고 이제 컨셉이 좀 흐름이 잡혀버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찾아보시면 그 대치동 이제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마감하면 마감한다고 이제 강사 옆에 딱 스티커가 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감한 명단과 인강 사이트의 명단을 비교해 보시면 수학 한정으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치동에서 마감하시는 인강 강사분이. 그만큼 컨셉 자체가 달라요. 근데 뭐 인강 강사가 잘못됐냐? 뭐 저도 거기에 속해 있지만 그렇다고 대치동 현강이 잘못됐냐? 그건 아니죠. 다만 수요가 다를 뿐. 근데 그거를 확실히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좀 리스펙하게 됩니다.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제 말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말을, 아버님들 말을 얼마나 잘 안 들을까.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실제 아이는 아니야 엄마, 아니야 아빠, 난 할 수 있어. 저거 좋대. 제 1등급이야. 내 친구 많이 다녀. 이렇게 좀 얘기가 잘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진짜 이게 가야 될 가치가 있는 수업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시는 걸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에서 핫해진 컨텐츠가 기출분석이거든요. 기출분석은 말 그대로 주어진 기출문제를 해설함이 취지가 아니고 이때 이렇게 나온 표현이 다음엔 어떻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나왔을 때 앞으로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지표를 설정하는 걸 기출분석이라고 제가 칭하는데 요즘 친구들 그리고 뭐 인강 필두로 모든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두 개에 꽂혀 있습니다. 엔제와 실무. 이때 엔제는 기출문제가 답이 기억났어. 너무 뻔해서 난 해봐서 내신할 때 그런 이유로 낯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때 대체하는 게 엔제고요. 실무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좀 지적을 하고 오늘 좀 가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면 일단 첫 번째 적어드린 것부터 말씀드리면 수학 콘텐츠는 명품백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도 똑같이 비유를 들어서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좀 지루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여동생이 있습니다.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때 저번 설명회 당시로 한 전주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보는데 가방을 막 뭐 루이비통 말이야 디올 막 매보고 한번 거울을 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알파벳 말고 다른 게 없거든요. 뭐가 다르냐 했더니 로고가 다르다. 이러고 이제 뭐 결국 뭐 결정해서 메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게 실제로 한 9월 이후, 6월 이후에 대치동 가보시면 아이들이 딱 옆구리에 봉투 모의고사의 로고가 딱 외부로 보이게 끼고 다녀. 나 S 뭐 풀고 있다. 나 이 대기 뚫은 거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거. 근데 그런 친구들을 자세히 보시면 봉투도 안 뜯겨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활용하는 친구들은 이미 막 너무 막 뒤적뒤적 거려가지고 해지고해서 풀고 요약하고 버리거든요. 왜냐면 매주 쌓이니까 교재비가 거의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있거든요. 학원비입니다. 계속 줘요. 계속 자료를. 왜냐면은 그게 이제 보통 그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잘하는 애들은 조금 뻔하면 안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양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이 중에 절반은 풀지 않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풀고 소유하고 건드려 봤다는 게 우리의 큰 가치가 아니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적어드린 것처럼 무엇이 필요한가 보다 내가 뭐를 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적어드린 것처럼 고정 모의고사 92점이 아니면, 근데 이 고정 92점이 3월부터 이제 고3 모의고사 기준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고2, 아직 고2이신 학부모님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뭐 아직 그냥 점수를 똑같이 대응을 시켜보면 92점 이상이 아니라면 기출 분석은 절대 1, 2개월 내에 안 끝납니다. 만약에 기출 문제가 답이 너무 기억나가지고 못하겠어.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때 막 이대명이 알려줬던 풀이가 기억이 나. 그래서 나는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은 기출 분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최소 재수생 이상이면 됩니다.
고3 현역은 절대로 기출 분석을 철저하게 할 리가 없어요. 내신 수학이랑 수능 수학은 완전히 결이 다르거든요. 하물며 직보 때 아니면 내신 대비 때 풀어봤다 하더라도 1학기께 6개월 전이에요. 아이들은 6일 지나면 바로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에 경험은 해봤겠지만 그게 머리에 남아있는 잔량은 매우 적을 거라 이 기출 분석을 꼭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1년 계획을 하실 때. 근데 인강도, 현강도 싹 다 엠제와 실무를 어필을 많이 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오프 더 레코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일단 기출문제는 문제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이걸 하나 건드리지 않아요. 그것도 온라인에 배포되는 강사분들이. 그러면 무조건 이 풀이보다 이쁜 풀이를 타겟해서 찍어요, 누가. 그럼 이제 그게 소문이 쫙 퍼져버리는 거죠. 야, 얘보다 얘가 훨씬 빠르게 푸는데 멋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문제 자체를 안 겹치게 설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월 정도부터 인강 콘텐츠든 현강 콘텐츠든 엔제 실무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석이 선행이 돼야 한다 라는 강조를 해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이 말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11월에 있던 수능 오답률이에요. 근데 아시죠? 1등급은 4%입니다.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근데 오답률 1, 2, 3위가 미적분 기준이거든요. 이게 1위가 21번이란 문제고 97.6%입니다. 그럼 4%에 들어있는 친구들 중에 절반가량이 틀렸다라고 좀 러프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2위는 96.9%예요. 그리고 3위가 96.7%죠. 그리고 3개가 1등급 컷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1등급 컷에 걸린 친구들은 거의 다 똑같은 문제를 틀렸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4위인데요. 4위가 81.6이에요. 뚝 떨어지죠. 2등급까지가 89%거든요. 그럼 뭔가 산술적으로 봤을 땐 2등급 컷이 11%니까 4개는 그래도 애들이 공통적으로 틀리겠지. 2등급도 어려운데. 근데 실제로는 2등급 컷에 걸린 친구들이 4번째로 틀리는 문제는 다 중구난방인 뜻인 거죠.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3개만 틀린 학생이었으면 기출문제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22번. 이거는 모든 강사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실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고 제일 어렵다는 21번도 이거는 21번인 이유가 원래 이 번호가 오답률 1위가 나오면 안 되는 번호거든요. 관례적으로 누가 정한 건 아니지만 근데 갑자기 지정되지 않은 번호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애들이 좀 당황하고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많이 틀린 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은 특히 4위부터 있는 문제들은 절대로 기출 분석이 꼼꼼히 됐으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적중했다고 이제 나름의 어필을 하면서 보여드릴 문제가 올해 15번 문제,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고 제가 기출문제에 선별했던 문제 중에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결국 또 틀린다는 거죠. 심지어 이것도 좀 충격이에요. 19번이 9위거든요. 근데 이게 3점짜리입니다. 4점짜리가 13문항이에요. 근데 그 4점의 배점을 뚫고 갑자기 3점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근데 3점이 엔제를 풀어야 실무를 풀어야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은 내가 적은 양으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기보다 많은 양으로 적은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냥 A 문제집 풀어보고 B 문제집 풀어보고 C, D, E, F를 다 풀려는 경향만 있지 하나를 확실히 하려는 경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적을 탄탄히 만들려면 적어도 고정 1등급에 들어가기 직전을 만들려면 기출 분석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은 커리큘럼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매번 설명회 때 생각이 드는 게 어제도 이제 어떤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그 마강 강사분들이랑 식사를 해가지고 어떤 한 분께 여쭤봤어요. 내일 설명회다. 뭐라고 할까? 실제 형이라 불러가지고 형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분이 커리큘럼 얘기 너무 길게 하지 말아라. 어차피 아이들 대상인 것이 어머님들 대상은 관리나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커리큘럼은 아이가 보게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커리큘럼 영상이 제 유튜브나 인강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한 번쯤은 저 수업의 컨텐츠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거기 들어가서 보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을 거예요. 그냥 1년 구조가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상세 페이지인데 여기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고 면이 모여 이제 원래 무슨 모의고사 할까 하다가 제가 2학년 때까지 원래 뮤지컬을 해가지고 네. 원래 공부에 욕심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커튼콜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고요. 면은 NJ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얘기한다고 1년 내내 기출문제만 하진 않아요.
엔제를 하긴 하는데 필요한 영역을 지나고 이제 엔제로 넘어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뻔하디 뻔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무모하게 기출문제를 풀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만큼 어느 정도 확신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도, 그리고 뭐 구독자나 여러 가지 매체분들도 선택을 해줬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선면 이름도 어떤 강사분이 베껴가가지고 지금 거의 암묵적 경쟁 중입니다. 그분이 중학교인가 인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딱 튀어나와서 경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관리인데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별 클래스. 저는 아이들의 과제를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학생마다 다 달라요. 애가 뭘 틀려서 저한테 수업 전날 사진을 보내야 되거든요. 푼 페이지를. 답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풀이나 제가 적으라고 이제 한글을 적는 게 있는데 그 적는 거의 완성도의 이제 피드백을 좀 이따 말씀드릴 보고서에 보내드리는데요. 그때 보낸 사진에서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문항들을 학생들 개개인에 걸어주기 때문에 과제 페이지에도 이름이 들어가고 안 내면 미제출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제출이라 부르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요. 숙제만 내면 무조건 다르니까 그만큼 개별적인 관리가 어느 정도 과외처럼은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보고서입니다.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보고서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문자로 올해 아이가 등원했다, 점수가 몇 점이다, 복스 테스트 봤다 안 봤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의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꽤 길게 적어주고요. 진도는 어디인지, 과제는 뭔지, 그리고 과제를 했는지,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보낸 과제에 대한 제가 개별 피드백, 이게 좀 부족하다, 이건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걸 전해준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 여부 이런 게 나오는데 매번 수업이 끝나고 친해진 아이들은 한 4월쯤 될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커피 사준다고, 자기 늦었는데 안 늦은 걸로 보내달라, 이런 아이들이 꼭 좋아. 딜을 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숙제 안 했는데 낸 걸로 해달라. 저희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질의응답이에요. 이거를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조교도 저도 아무리 봐도 아이가 과외처럼 즉석으로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나올 만한 질문들을 미리 제가 해설을 찍어가지고 과제에 첨부를 합니다. QR코드로.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모르면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가서 해설을 직접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 또 하나는 매주 줌을 이용해 1대1 질의응답 아닌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이제 다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하기에 좀 부끄럽거나 좀 내성적인 친구면 1대1방 들어와서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가끔 이제 화면발 안 받는다고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 얼굴만 이상하게 나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렇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아래는 복습 영상입니다. 말 그대로 1, 2월 커리큘럼을 제가 이미 촬영을 다 끝내놨어요. 지금 어차피 이제 수능이 끝나서 백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인강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5시간 정도 촬영을 따거든요. 그래서 한 8주분, 9주분 분량을 이미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뭐 대표님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어쨌든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 그대로를 아이가 볼 수 있을 때 바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 등원은 하루겠지만 과목별로 한 번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중간에 보내줄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추가 영상을 또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2번 온 느낌을 체감할 거다라는 걸 이제 제가 짧게 약속을 드릴 내용을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이거는 그때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짧게 한 1, 2분. 말 그대로 퀴즈입니다. 사과 한 상자에 20개인데 상자가 5개다. 그럼 몇 개냐? 당연히 100개죠. 왜 100개냐? 5 곱하기 20이니까. 근데 문제는 곱하기를 갓 배운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아이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더라도 이 문제 이렇게 나올 때만 이렇게 풀지, 뭐 상자가 바구니 주먹, 포도가 샤인머스켓 초콜릿 과자 이렇게 되면 와 변형이 좀 장난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조금 다른데요 이러고, 누가 똑같다 그러면 하고 집 가면 바로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면 아는 자에게는 뭐 당연한 걸 저렇게 쉽게 뭐 대단한 것처럼 PPT에 띄어나냐 하겠지만 학생은 체감 난이도가 달라요. 심지어 이렇게도 풀죠.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내가 맞춰도 뭐 어떡할 거야? 내가 맞췄는데 좀 빠르긴 하네. 그래도 답은 나왔으니까 애들은 답 맞추면 뒤도 안 돌아. 이미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하는 거였어요. 뭐 곱하기를 가르치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그냥 단순히 이 문제는 곱하기다가 아니고 곱하기를 언제 써야 되는지 일반화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곱하기는 이제 저도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곱하기를 사용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배워도 머리가 알아요. 몸이. 그냥 이때는 곱하기 같은데? 이런 느낌. 근데 우리는 300일가량의 1년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거를 경험치로 이렇게 때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매개체 역할로 이 공식은 이때, 저 공식은 저때 이렇게 전달을 강제로 해준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 양신다면 댁에 가셔가지고 아이에게 수학원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도형 다루는 공식이 교과 과정에 2개밖에 없어요. 넓이를 제외하고. 그거 알아? 했을 때 아이가 대답을 공식을 안다면 탈락입니다. 왜냐면 공식을 알아도 언제 쓰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이의 대답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왜냐면 2개밖에 안 되는 공식도 대답이 잘 안 나오면 그 많고 많은 공식은 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접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는 그 적중 사례인데요. 짧게만 보여드리면 이게 이미지가 원래 안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번 11월에 있었던 시험의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오른쪽에 여기 안 가려진 문제는 제가 수능 3일 전에 마지막 기출문제 풀어봐라라고 20문제 정도 줬는데 거기에 제일 어려운 문제마저 기출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적중했다는 어필이 메인이 아니고 그만큼 기출문제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NJ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될까? 내가 정말 그렇게 기출문제에 너무 눈에 익어가지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포장지가 다를 때 답이 너무 뻔해서 이제 보다 말고 감독관한테 저 이거 풀어본 것 같은데 이런 학생 없단 말이죠. 그만큼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기출문제를 그냥 이거 64번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학생한테 집에 보냈다면 얘는 이게 외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풀이를 못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곱하기처럼 제가 이때는 뭐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 수능 있던 주가 목요일이었는데 시험이 월요일날 풀어본 3등급 친구가 15분을 맞춰가지고 저한테 신나가지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풀 수 없는 거는 줄 알았는데 똑같아서 맞췄다 이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도 이제 적중인데요. 이건 라이트하게 그냥 그랬다. 이게 이제 그 오답률 1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이거는 제가 파이널, 이건 기출은 아니고 제가 이제 구매한 문항인데 거기에 비슷한 게 들어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파이널도 그렇고 엔제도 그렇고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모의고사 한 세트에 38문항이거든요. 보는 건 30개인데 강사 입장에서 그 저작권을 구매할 땐 38개예요. 그럼 이제 출제자한테 외주를 맡겨가지고 이 시험지의 저작권을 이대현으로 돌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뭐 생각하는 액수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38문제 이거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이 엔제랑 실전 모의고사를 대충 해가지고 때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강사분들. 근데 이제 그건 있죠. 그만큼 교직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돈은 그만큼 나가는데 충당은 이제 아마 되실 거예요, 다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이 문제의 퀄리티가 낮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싹 다. 다만 퀄리티 높다는 게 기출문제보다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구매하는 문항들조차도 기출을 베이스로 변형과 어떤 각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원본은 기출이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것도 그 3일 전에 짚었던 문제인데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떳떳한 자료입니다. 여기는 수강욱이라 제 브로셔 뒤에 봐주시면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지금은 학생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이 방에 한 2,000명? 2,100명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자료 뿌리는 링크방이거든요. 근데 그게 브로셔에 안 실어놔가지고 약간 레이비 같은 느낌이라 불특정 다수가 보면 안 돼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모의고사 끝나면 분석서 올려주고 이제 수능에 임박하면 뭐 이거 시험지 풀어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물론 이제 저의 저작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저작권을 위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료 배포방이니까 뭐 아이에게 주시면 아이가 또 유용하게 사용할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자료를 얻을 루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끝났습니다. 이제 1분만 하고 정리를 할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2 때까지 원래 나서는 걸 좋아해가지고 뮤지컬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연찮게 그 기획하시는 관계자분이 오디션 한번 봐봐라 했다가 뭐 전혀 설명회와는 영광없지만 영광스럽게 남주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서 맨날 노래만 부르고 연기만 하고 춤추고 그랬어요. 근데 고3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또 공부해야 된다. 대학원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 공부에 이제 그 관심사가 바뀌어서 공부를 급하게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수능을 좀 봤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접 밑바닥부터 올라간 출신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 시행착오에서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수학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험생의 멘탈 관리까지 그게 이제 결국 학생들과의 교감의 제일 메인 큰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수학적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약하거나 좀 친구들한테 잘 휘둘리고 이게 좋대 저게 좋게 한다면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를 결정해줄 수 있는 경험은 많이 쌓여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미미미누 씨 당연히 아시겠지만 거기 채널에 윤도영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생명과학 선생님인데 인강을 안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현강이 전국 제일 많다 이러면서 생명과학에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도 실제 채널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대치동 수업이 타깃인 학생은 생각보다 몇 프로 안 된다. 근데 허울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여기 많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미 위에 있는 그 윤도영 선생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결정이 중요하니까 그 결정을 꼭 잘 하셔가지고 꼭 내년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